오촌TV 1119회 6.25와 이승만 대통령 43회 제3부 서울서곡과 대통령의 북진통일 행보 가운데 대통령의 자주독립노선 헐뜯는 미국을 만나겠습니다. 구독은 무료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대통령의 자주독립노선 헐뜯는 미국. 유엔은 중공이 만주의 중공업을 위한 전력을 공급할 전력원인 서풍발전소의 소유를 원하며 바로 그로 인해 한국전에 개입하려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통령은 중공군이 한국전에 개입한 것은 소련의 사주를 받은 탓도 있지만 사실은 한국에 대한 정치적 목적이 더 강렬할 것이라고 이겼다. 왜냐하면 한국을 차지하는 나라가 아시아를 지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일 공산당들이 한국을 잃게 되면 중공이나 러시아를 유지시켜줄 부동항이나 광산 자원들을 잃게 된다. 실은 미국인들도 북한에 있는 풍부한 강물 자원과 공장들을 보고 놀랐다. 흥남 비료공장이나 흥남 재련소 및 진안포 재련소의 규모와 황금과 백금 생산량에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유엔이 한국에 있는 완충지대를 양보하거나 전력원이 있는 곳을 양보하여 타입하는 것은 낙타에게 발판을 제공하는 준 일일 뿐 공산 측의 군사계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게 대통령의 생각이었다. 경제협조처 자금을 사용하고 있는 나라들을 순방하기 위하여 내한한 포스터 경제협조처장이 우리에게 경제 고문을 보내주고 또 대통령이 필요로 하는 어떤 인사든 확보해 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래서 우리는 기다리기로 했다. 물론 비서도 채용할 계획이다. 대통령은 포스터 씨가 제의하는 사람이면 우리가 원하는 일을 해낼 수 있으리라고 판단했다. 이 시기에 한국의 부흥 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 대통령을 성실껏 도와주고 애써 주었던 포스터 씨를 나는 지금도 고맙게 여긴다. 만일 포스터 씨가 한국 경제 부흥 발전 수립 계획에 필요한 인원을 보충해 준다면 이중으로 사람을 쓸 필요가 없어진다. 따라서 가능한 한 빨리 사람 추천을 의뢰했던 장대사 한 표 없이 김세선 씨와 올리버 박사에게 보류하도록 알려야 했다. 나는 대통령이 올리버 박사에게 보내는 공산당과의 투쟁이라는 제목의 긴 논설문과 함께 간단한 메모를 적어보냈다. 이인수 씨 부인에게 전해달라고 하신 25,000원을 전했습니다. 영수증은 꼭 받아올 것입니다. 이인수 씨 부인은 가족들과 함께 살고 있으며 그런 대로 잘 있다고 합니다. 대통령이 써보낸 공산당과의 투쟁이라는 글의 내용은 공산당이 세계 각국으로 세력을 뻗게 된 배경과 역사를 설명하고 또 우리가 공산당을 배척하고 싸워야 하는가를 밝혀준다. 특히 무엇 때문에 한국이 공산당과의 타협을 배격하고 유화정책에 반대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를 상세히 밝히면서 현재의 한국 실정과 앞으로의 대중공관계를 자세히 설명한 것이다. 무역자들의 실사와 처리를 맡고 있던 합동수사본부의 김창룡 왕첩대장과 정의택 심사실장 등 여러 인사들이 피의자 조사 과정에서 분실된 줄만 알았던 조선왕조실록을 찾아내어 대통령은 무척 다행으로 여기며 기뻐했다. 이때 대통령은 조선왕조실록을 찾는 데 공로를 세운 사람들에게 훈장을 수여하며 치하했던 것으로 기억된다. 대통령은 우리 민족이 험난한 앞길을 헤쳐나가는 데 있어 사실을 제대로 기록한 바른 역사야말로 우리의 길을 밝혀주는 등불이자 가장 확실한 안내자요 이정표라고 무척 소중히 여긴다. 11월 중순에 평양행 열차가 개통되어 시운전하던 날 대통령이 기뻐하던 표정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다. 시간 나는 대로 일선 장병을 위문하고 부상자들을 위안해주며 전재민들 고상을 살피거나 전쟁 고아들을 안아주고 어루만져주던 대통령. 그 바쁜 일정을 도우며 나도 무척 분망한 11월을 보냈다. 대통령과 나의 자신은
보내는 수많은 편지를 타이핑했는데 다행히 이 시기의 서신자료 일부가 남아있어 위안으로 삼는다. 1960년 4월 대통령이 하야한 후 우리가 집을 비운 동안에 여러 곳에서 상실되어 버린 귀중한 역사적 자료를 떠올리며 가슴 아픈 일이다. 하지만 후일에 가서라도 어디에선가 이와 같은 자료들이 없어지지 않고 발견되어 역사상 하나의 어려웠던 시절의 진실이 밝혀짐으로써 한국 민족에 도움이 되기를 바랄 뿐이다.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정신적 통일로 영원한 번영의 기초를 세우고자 호소하는 연설을 했다. 세계 어느 나라든지 공산당의 환난을 겪는데 특히 우리나라는 포악무도한 공산당의 화를 가장 혹독하게 당하는 바람에 세계의 동정과 원조를 더 많이 받은 것이 사실이다. 이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 공산당과 끝까지 싸워 통일을 이루겠다는 각오와 의지를 더 굳건히 갖자. 통일의 과업은 순조롭게만 완수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보다 큰 손해와 희생을 치르는 한이 있더라도 통일을 해야만 국민도 살 수 있고 나라도 살 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각오가 있어야 할 것이다. 우리가 이제까지 자유와 독립을 위해 많은 피를 흘리며 희생했고 우방 여러 나라의 귀중한 인민까지 희생했으나 우리나라의 진정한 독립과 민족의 자유를 위해 더욱 분발하여 통일 가업을 완수할 것을 결심하고 천추만대의 길이 빛날 역사를 남기자. 11월 21일자의 편지를 보면 대통령의 자주독립 노선에 대해 미국 언론이 대통령의 이미지를 손상시키려 얼마나 움직이는지 엿볼 수 있다. 그 배후에 당시 미 국무성 당국의 저희가 숨어 있던 것은 물론이다. 한국에서 미국의 정책을 임의대로 수행하는데 방해가 되는 대통령과 그의 자주 노선을 이처럼 언론의 영향을 동원하여 대통령의 이미지를 깎아내림으로써 상대적인 역할을 기도했던 것이다. 대통령이 이 같은 일을 당하는 것은 처음이 아니었다. 미주에서 독립운동 중에도 그랬고 남한에서의 지난 미군정 3년도 마찬가지다. 선의의 우리 정부를 뒤에서 헐뜯으며 잘못한 책임을 전가시키고 한국의 운명을 좌우하는 힘이 자신들에게 있음을 한국인에게 인식해야 했던 것이다. 마치 자유중국 정부가 당한 일을 되풀이하지 않은 수법과 똑같다. 어떤 구실을 마련하여 미국의 국익에 맞춰 저울질하는데 조건 없이 따르게 하려면 대통령은 분명히 그들에게 최대의 방해거리임에 틀림없었다. 대통령은 미국이 언제나 전쟁에는 이기면서 평화에는 지고 있으니 다시금 이 전쟁에서 미군과 한국군이 이뤄내놓은 성과를 거두지 못하리라고 전망했다. 미국 국무성은 메가더 장군이 급속히 팽창하는 크렘린 세력에 대항하여 모든 아시아 제국을 민주국가로 독립시키려는 결의가 실현되기를 바라지 않았다. 우리는 대통령에 대한 미국 측 헐뜯기 공세에 대응하여 한국 실정을 잘 아는 미국 언론인 콘스탄틴 브라운 씨와 이번 H. 피터먼 씨를 격려해서 바른 언론을 펴주도록 요청했다.